네, 한때 국민의 희망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아주 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희망이었던 새 정치를 주장한 안철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안철수의 정치 그 역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때 안철수가 신도롬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그런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안철수의 행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철수는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이긴 하지만 안철수의 몰락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정치로 인간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정치로 인간을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오는데 안철수의 고약한 도발, 저는 이번에 안철수의 발언, 이재명 목 끓긴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어. 이런 말을 안철수 의원이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조롱이었고, 사실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의 도발에 대해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송까지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의원은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다. 2시간에 걸친 경정맥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의사 출신 안 의원의 이런 발언이 민주당을 더 격분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소송까지 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법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이 줄어들고 정치가 사법화되었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될 그런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안철수 하면 기억하시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국민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습니까? 공익과 신뢰의 대명사로까지 알려졌고 모든 방송사에서 안철수를 영웅으로 띄웠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이 전국 돌아다니는 콘서트 이런 것을 언론이 방송이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신문과 방송 모두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열광했고 안철수 신드롬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이미 안철수는 정치인 이상의 큰 그런 정치 영역에 뛰어든 그런 모습이었죠. 자, 정치인이 되고 10년 남짓 이제 안철수의 그 정치 역정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으로 정치에 데뷔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라고 해서 그 당 대표가 돼서 이끌어 가더니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안철수 의원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국민들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또 윤석열과 단일화는 없다고 했다가 단일화하는 그런 이야기, 손가락 이야기. 그 손가락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잠깐 어떤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전격 발표됐습니다. 양측은 대선 뒤 합당은 물론 인수위 참여를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대선 완주를 수차례 공언했던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배경은 무엇인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의 정권 교체는 적폐 교대라고 표현했고 물밑 협상이 붕괴된 이후 단일화는 끝났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결국 네 번째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윤석열과 단일화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단일화했고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는데요.
안철수의 이 변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혀를 차게 만들었는데, 안철수가 하고자 하는 새 정치, 그것은 무엇인지, 정치는 왜 하는지, 이제 파면을 앞둔 윤석열과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는 이 인터뷰에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테러당한 정치인을 조롱하는 그런 수준의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양에서는 정치인이 몰락하는 데는 네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4F의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파이낸싱이라고 뇌물이나 서금은거 자금법, 부패 스캔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fatigue라고 해서 경무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럴 때 fatigue, 경무로 건강 악화 이거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패밀리, 가족 연루가 된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면 이 가족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에 많죠. frustration, 이 심신이 극도로 지칠 경우에 말하자면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 4F의 함정 때문에 정치인들이 몰락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4F에 스피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정치인들이 보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부망천 기억하시죠?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선거를 망친다고 난리가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모욕 발언도 아마 이런 이 말의 잘못에 하나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일요시사라는 언론사에서 몰락한 정치인들에서 여자로 망한 정치인 흑역사를 쭉 추적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강용석을 비롯해서 박기대, 윤창중 쭉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로 망한 정치인들만 추적한 것인데요. 또 다른 걸로 망한 정치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몰락한 정치인 윤석열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양반도 말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꽤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많은 사람들의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들었죠. 윤석열의 손을 잡은 안철수. 윤석열이 파면되면 안철수도 정치적으로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끝없는 정치인들의 몰락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안철수의 초심, 새정치 실종은 안철수가 왜 정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국민은 윤석열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단일화로 만든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떻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인지부터 안철수 의원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독한 말, 조롱은 상대보다 자신을 먼저 친다는 점 안철수 의원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